네, 안녕하세요. 별섭 서비스 프론트엔드 발표를 맡게 된 손동민입니다. 저희 팀의 기술적인 도전과 진행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들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서비스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밤하늘을 올려다 보며 별자리를 찾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늘을 수놓은 별들은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하루하루의 이야기를 별에 담아 나만의 별자리를 꾸미는 다이어리 서비스를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려 합니다. 유저 플로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자들은 사이트에 접속하면 다음과 같은 초기 화면을 보게 됩니다.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 특정 규칙을 만족하는 회원 정보로 별습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이디, 비밀번호의 형식, 중복 등의 유효성 검사는 서버와 클라이언트에서 모두 실행하여서 서버의 부담을 줄이면서 동시에 악성 사용자의 요청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네이버 카카오 오어스 로그인을 지원하여 회원가입이 번거로운 사용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로그인에 성공한 사용자는 본인의 밤하늘 뷰로 넘어오게 됩니다. 드래그를 통해서 화면을 이동하다가 특정 위치에 일기를 생성하기 위해서 화면을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한 지점이 화면 정중앙으로 이동하고 일기를 생성할 수 있는 모달이 표시됩니다. 사용자는 날짜, 제목, 내용, 태그, 모양을 입력한 후 일기를 생성합니다. 이때 서버는 일기를 저장하는 과정에서 클로버 센티먼트 API를 통해 감정 분석 정보를 추가합니다. 이제 생성한 일기들은 감정에 따라서 다양한 색깔로 빛나는 별이 되어서 화면에 표시됩니다. 사용자는 별을 클릭하여 일기를 읽을 수 있고 해당 일기에 대한 수정과 삭제 또한 가능합니다. 별숲 서비스는 보다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별들을 이어 별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우측 하단의 모드 변경 버튼을 통해 별자리 편집 모드로 전환합니다. 이 모드에서 사용자들은 별들을 클릭하여 별자리를 잇거나 끊고 이전에 생성했던 별의 위치를 변경합니다. 해당 기능을 통해서 미적 감각을 뽐내거나 아니면 또 다른 본인만의 기준으로 별들을 이어서 밤하늘을 예쁘게 수놓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용자들은 별습 목록 페이지에서 원하는 기준으로 일기들을 필터링하여 조회하고 별습 현황 페이지에서 특정 연도에 작성된 일기들의 통계를 확인합니다. 혹은 별습 상점 페이지에서 추가적인 서비스를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 개발을 처음 접해보는 저희 팀은 사실 모든 것이 도전 과제와 같았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프론트엔드 도전 과제로 뽑은 부분은 별자리 3D 뷰 구현, 그리고 일기 데이터 관리 및 가공입니다. 3D 뷰와 관련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현을 위한 라이브러리로는 웹GL 기반의 3JS, 그리고 리액트에서 3JS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알스레이프를 선택했습니다. 구현 초기에는 단순히 카메라를 원점에, 그리고 밤하늘을 표현한 반구를 원점을 기준으로 두었고, 반구 클릭 이벤트 객체에 포인트 정보를 활용하여 반구 위에 별을 추가하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클릭한 위치에 별이 생성되는 경험만으로는 사용자들에게 흥미로운 경험을 주기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별이 생성된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시점이 이동하도록 기능을 추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시점 이동 기능을 위해서 여러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는 카메라의 위치 정보는 따로 수정하지 않고 오르빅 컨트롤스의 타겟 속성, 즉 카메라가 바라보는 대상을 수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유즈 스테이트를 통해 타겟 값을 변경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이벤트가 발생하면 유즈 프레임 훅을 사용하여 타겟 값을 해당 이벤트 포인트로 점차 이동시켰습니다. 하지만 해당 아이디어는 타겟을 직접 수정하기에 수정 이후에 카메라 이동이 원점이 아닌 별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별을 생성할 때마다 불규칙적인 카메라 위치 이동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이디어는 카메라 주변에 아주 작은 투명 굴을 추가하고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해당 이벤트 포인트로 광선을 투사하여 교차 지점을 구하는 레이캐스팅 기법을 활용하였습니다. 레이캐스팅을 통해 투명 구 위에 충돌 지점을 구하고 이를 타겟으로 직접 지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타겟이 초기값이 원점에서 먼 거리의 반구상으로 직접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작은 반지름의 투명 구 위로 이동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첫 번째 아이디어와 비교했을 때 타겟값의 변화폭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는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저 문제의 크기를 줄인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가 작게 일어난다고 해서 아예 일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조금 더 근본적인 해결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생각해 보았고, 카메라의 위치가 변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구를 카메라가 원점에서 바라보는 두 번째 아이디어 대신 작은 구 위를 카메라가 이동하며 항상 원점을 바라보게 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다시 말해 카메라가 바라보는 대상은 항상 0,0,0 좌표의 원점이고 대신 카메라의 위치가 원점에서 항상 일정한 작은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먼저 클릭 포인트에서 원점으로 레이 캐스팅 했을 때 작은 구의 충돌 지점 X, Y, Z 좌표를 구했습니다. 이때 카메라가 클릭 포인트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 해당 충돌 지점에 모두 마이너스 1을 곱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 좌표로 이동했습니다. 해당 좌표로 이동 후 원점을 바라보면 화면 정중앙에 클릭 포인트가 위치합니다. 또한 이동 과정에서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을 통해 부드럽게 이동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타깃이 항상 원점이므로 별 생성 이후 드래그 이동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카메라가 언제나 원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므로 카메라의 규칙적인 위치값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 팀이 일기 데이터를 관리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습 서비스에서 사용자는 일기를 작성하면서 동시에 별자리 정보와 모양 정보까지 저장하고 편집하게 됩니다. 이러한 서비스 특성상 데이터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따라서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관리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로 리액트 쿼리를 선택했습니다. 해당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며 느낀 장점은 자동으로 로딩 상태를 관리하고 에러 처리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스 로딩 속성을 사용하여 데이터가 로딩 중인 상태라면 로딩 중이라는 문구를 출력하고 이스 에러 속성을 사용하여 데이터 요청 중에 에러가 발생했을 경우 에러 핸들링 로직을 실행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리액트 쿼리는 자동으로 캐시를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수동으로 데이터 요청 제시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리패치 함수를 사용하여 데이터 변경이 일어난 경우 수동으로 데이터를 다시 불러와 렌더링하여 항상 최신 데이터를 유지했습니다. 별습 서비스는 또한 사용자 일기 데이터를 여러 페이지에서 사용합니다. 따라서 컴포넌트 간 단계적으로 상태를 공유하는 것보다 리코일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전역 상태로 관리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기 데이터는 여러 페이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가공되어서 사용되는데요. 별수 목록 페이지에서 사용자는 지금까지 작성한 일기 목록을 필터링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날짜 범위를 정하는 로직을 직접 작성하지 않고 리액트 데이터 피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개발 과정에서 CSS 수정만으로 필터링 기능의 구현이 가능했습니다. 별수 현황 페이지에서 사용자는 각 연도에 작성된 일기를 마치 GitHub의 잔디 혹은 백준의 스트릭처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능 구현을 위해서 각 칸마다 날짜를 할당해야 했습니다. 이전 스프린트 과정에서 자바스크립트의 데이트 객체를 직접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데 원하는 형식으로 데이터를 가공하기 위해서 문자를 파싱하고 이어 붙여야 했기에 다소 비효율적이라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날짜 관련 라이브러리를 찾아보았고 그중에서 가장 가벼운 라이브러리인 date.js를 활용했습니다. date.js는 포맷 함수를 사용하여 원하는 형태의 문자를 곧바로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이 밖에도 날짜 객체에서 지정한 시간 단위의 시작과 마지막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스타트 오브나 엔드 오브 함수, 특정 날짜 간 시간 차이를 구하는 디프 함수 등 정말 많은 함수를 제공합니다. 혹시 이후에 여러분이 날짜 관련 로직을 추가해야 한다면 day.js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부트캠프 수료 이후에도 저희 팀은 코드 품질 개선과 함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현재 별습 서비스는 모두 별습 사이트 URL 위에서만 동작하며 URL 변경이 아예 없는 SPA 형태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타인에게 일기를 공유하는 기능을 고려하지 않아서 리액트 라우터 돔 등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사용자가 브라우저의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버튼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현재 뒤로 가기 버튼을 사용하면 사용자는 별습 사이트를 아예 나가게 됩니다. 이는 UX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버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때 라우터를 사용하기보다는 히스토리 API의 윈도우 history.push state 아니면 window.onPop state 메서드 등을 활용하여 직접 브라우저 세션 히스토리를 조작해 보고자 합니다. 별수 프론트엔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김준수 캠퍼님께서 백엔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별수 서비스 백엔드를 발표하게 된 김준수입니다. 저희 백엔드의 주요 도전 과제는 개인 데이터 접근 제어와 테스트 코드입니다. 먼저 개인 데이터 접근 제어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주차 프로젝트 현황 공유 시간에 저희 팀은 별수 서비스의 컨셉을 캠퍼분들과 공유했습니다. 그때 가장 인상 깊은 피드백은
자신의 일기를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피드백을 듣고 생각해보니 저희 모두 일기장을 쓰면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이 사적인 일기를 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다른 사람에게 일기가 보여지지 않도록 개인 데이터에 접근을 제어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를 도전 과제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초기에 저희는 스테이트리스 방식을 구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액세스 토큰을 사용하는 JWT 인증 방식을 구현했습니다. 스테이트리스는 서버가 클라이언트의 상태를 보존하지 않고 요청에 대한 응답만 전달하기 때문에 서버 부하가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테이트리스 방식은 액세스 토큰이 탈취되었을 때 서버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일기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보안 이슈가 발생하므로 저희 서비스의 목표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여 구현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별숲 서비스는 액세스 토큰과 리프레시 토큰을 사용한 스테이트풀한 JWT 기반 인증을 통해 사용자 로그인을 구현했습니다. 사용자는 두 토큰을 통해 인증을 수행합니다. 먼저 액세스 토큰은 클라이언트의 로컬 스토리지 또는 세션 스토리지에 저장됩니다. 이는 악의적인 사용자에게 탈취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액세스 토큰에는 유출되어도 보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사용자의 아이디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리프레시 토큰은 레디스에 저장됩니다. 레디스는 사용자에게 주어진 응답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탈취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보안에 매우 중요한 클라이언트 IP와 액세스 토큰을 저장했습니다. 두 토큰의 발급 및 저장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로그인 페이지를 작성 후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프론트엔드에서는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담아 로그인 요청을 보냅니다. 백엔드 서버는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유효성을 검사한 후 사용자 아이디를 페이로드에 담아 액세스 토큰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IP와 액세스 토큰을 페이로드에 담아 리프레시 토큰을 생성하고 사용자 아이디를 키로하여 레디스에 저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백엔드 서버는 액세스 토큰을 프론트엔드에게 응답하고 프론트엔드는 이를 사용자 브라우저의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합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발급된 토큰은 가드 객체를 통해 부적절한 개인 데이터 접근을 통제하는 데 사용됩니다. 먼저 JWT 어스가드는 액세스 토큰을 발급받은 사용자가 현재 사용자인지를 검증하는 가드입니다. 이 가드는 액세스 토큰이 탈취되어 부적절한 로그인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며 서로 다른 환경에서의 중복 로그인도 방지합니다. JWT 어스가드의 동작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클라이언트의 요청에는 액세스 토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액세스 토큰의 페이로드에서 사용자 아이디를 추출합니다. 추출한 사용자 아이디를 키값으로 레디스에서 리프레시 토큰을 조회합니다. 그리고 리프레시 토큰의 페이로드에서 클라이언트 IP와 액세스 토큰을 추출하여 현재 클라이언트 정보에 있는 클라이언트 IP와 액세스 토큰을 비교합니다. 이를 통해 부적절한 액세스 토큰으로 접근한 경우나 다른 접속 환경에서의 중복 로그인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프라이빗 다이어리 가드는 요청한 일기 데이터가 현재 사용자의 일기인지를 검증하는 가드입니다. 이 가드는 JWT 어스가드 이후에 적용되어 타인의 일기에 대한 접근을 방지합니다. 프라이빗 다이어리 가드의 동작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기 관리 요청을 보낼 때는 접근하려는 일기의 UUID 값을 요청의 바디에 담아서 보내야 합니다. 프라이빗 다이어리 가드는 이 값을 사용하여 일기의 엔티티를 조회하고 해당 일기 엔티티에 있는 사용자 ID 값을 얻어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요청의 헤더에 있는 어서라이제이션에서 액세스 토큰을 추출하여 사용자 아이디를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아이디 값을 비교하여 자신의 일기에 대한 접근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적절한 액세스 토큰이지만 다른 사용자의 일기에 부적절하게 접근하는 경우에도 요청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가 중요하게 다룬 도전 과제는 바로 테스트 코드 작성입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희는 각 테스트의 개념에 대해 많은 혼동을 겪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명확한 테스트 규칙을 먼저 설정하고 그에 맞춰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단위 테스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 테스트는 시스템 의존성을 갖지 않는 간단한 코드에 대한 테스트로 정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비즈니스의 핵심 로직을 담고 있지만 시스템 의존성은 없는 DTO 객체에 대한 단위 테스트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E2E 테스트입니다. E2E 테스트는 하나의 시스템에 대한 기능 전체를 검증하는 테스트로 정의했습니다. 기능 전체를 검증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현실과 가깝게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서버 모듈에 요청을 보내고 이 응답이 잘 오는지 확인하는 API에 대한 E2E 테스트를 작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 테스트입니다. 통합 테스트는 다른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을 검증하는 테스트로 정의했습니다.
저희는 특히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을 검증한다는 특징에 집중해서 내부 의존성과 외부 의존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내부 의존성은 저희 서비스 내부에서 발생하는 시스템 간 의존성을 의미합니다. 내부 의존성을 갖는 코드는 해당 시스템을 직접 제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통합 테스트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반면 외부 의존성은 저희 서비스의 전체 시스템 외부에 존재하는 시스템에 대한 의존성을 말합니다. 외부 의존성을 갖는 코드는 해당 시스템을 직접 제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킹을 통해 가짜 의존성을 갖는 객체를 만들어 통합 테스트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모킹은 실제 코드의 의존성 검증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였습니다.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직면한 여러 문제 중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테스트 코드를 위한 리소스가 과도하게 크다는 점이었습니다. 테스트 데이터베이스 환경을 독립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매 테스트마다 데이터베이스를 초기화해야 했는데요. 이로 인해 테스트에 소요되는 리소스와 시간이 크게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트랜잭션을 활용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TypeRM 트랜잭셔널 테스트라는 도구를 이용하였습니다. 이 도구는 빌트인 트랜잭션 테스트를 가능하게 해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도구를 통해 테스트 케이스가 시작될 때마다 트랜잭션을 생성하고 시작하게 합니다. 그러면 테스트 안에서 TypeORM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쿼리문이 생성된 트랜잭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매 테스트가 종료될 때마다 생성된 트랜잭션이 롤백됩니다. 이렇게 트랜잭션 단위로 테스트를 실행하게 되니 매번 테스트 케이스마다 데이터베이스를 초기화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리소스가 감소하고 테스트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